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난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100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에도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름 휴가를 즐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유명 피서지. 쏟아지는 비에도 텐트를 펼쳐놓거나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반대편에선 쓰레기 더미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 피우거나 쓰레기 막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유, 저런 데 보면 엄청나요. 바닥에 뭐 어마어마하지. 이곳 쓰레기장에는 불법 투기에 대한 경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옆 강가엔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 풀숲 사이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현장 단속엔 한계가 있다고 현지업자는 토로합니다. 단속은 매번 하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일이 단속은 못하고 그때 저녁에 가면서 그냥 놓고 가는 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건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백사장엔 폭죽 쓰레기와 불을 피운 흔적이 즐비하고 캠핑 의자도 버려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게시판에는 불꽃놀이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근처 상가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는 불법이지만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 들어오진 않네. 경찰 안 나와요.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이 위험천만했지만 아이들은 라이터를 들고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해수욕장을 뒤덮은 뿌연 연기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는 상관없대요? 저 여기 2주 전에 왔었거든요. 엄청 많이 탔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불법이라는 안내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꽃놀이가 과태료 사안이어가지고 저희가 경찰관이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점 좀 알아주시고요. 불꽃놀이 자제하고 주변에 피해 안 가게 얘기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즉각적 단속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버스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들 인력 부족하다고 안 나오시는 게 솔직히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2로 신고를 주시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 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캠핑과 낚시로 유명한 항구. 주차 차박 낚시를 하면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 문구에도 가까운 곳에는 자동차 위에 텐트를 친 관광객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차박이 금지된 곳이 아니냐고 묻자 바닥에 텐트를 치지 않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환경 잠시만 왔다가 갔는데 앞으로 안 가던데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그냥 차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항구역에서는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종류가 좀 애매모호한 게 차량이 분명히 이게 캠핑카인데 네. 문을 다 닫아 놓으세요. 차 안에서 그냥 잠깐 쉬고 있는데 내가 뭘 했느냐. 나아가 낚시터가 아닌 곳에서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속 현장은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관계자들의 호소와 함께 휴가철을 맞은 인근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었던 이 휴가지 불법 행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박을 하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위법행위인데요. 관련 법조항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수욕장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야영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의외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이게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 놀러가서 폭죽놀이를 하는 사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폭죽놀이는 해수욕장에서 당연하게 해도 되는 일종의 행락행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제22조에서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죽 판매에 관한 규정에는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백사장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인근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폭죽을 구매하고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휴가철 휴가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변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취사, 야영, 불을 피우는 행위들은 해수욕장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서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최근에 이 취재를 위해서 김 기자가 실제로 바닷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선 보도 영상에서 불꽃놀이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단속에 나왔는데 그 현장 분위기가 당시에 어땠나요? 네, 지금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내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폭죽을 터뜨리는 관광객들은 여기저기에 있는데 악성적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시 처리는 안 되는데 사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처벌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와야지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관련 규제나 현행법들에 실효성이 있는 것 맞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단속이나 처벌은 좀 어렵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거 개선할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법조항을 하나하나 인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 명확한 안내를 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정해서 처벌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례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산림보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각 법령에서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누가 단속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단속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강 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격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강수가 쏟아지고 면역이 낮아지는 경제 와, 깜짝이야. 와, 때리네. 그냥 차를 주시네. 아파. 아이, 깨지렸어.
모든 날씨를 주말에 탑승하셔야 되고 좋아 위치가 좋아서 넣으면 바로 회로 먹어서 초장 갖고 초장 있어요? 차에 있어요. 갖고 와요. 초장 갖고 차에 좀 갔다 올게요. 제가 걸렸어. 제가 걸렸네. 너도 물고기였어? 나도 걸렸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재감염되신 분들 많으시죠? 이같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장기화에 각종 비대면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온라인 플랫폼들이 규제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만 명 이상, 이달 말 정점으로 예상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의료 대응과 방역을 위한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입니다. 인력 부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대안책을 장려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와도 맞물려 탄생한 닥터나우, 솔닥 등 사설 의료 서비스 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문제로 의학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의료 특성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분야인데 그 리스크의 결과가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은 돌아올 수 없는 후유증을 얻거나 장애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거든요. 이 같은 논란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금지, 호객행위 및 알선 유인 중개 행위 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한 전문성 존중,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최대 맹점인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오류에 대한 해결책은 정작 없단 겁니다. 비대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신속하거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확 커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 서비스를 개발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냐. 로톡 등 법률 사설 플랫폼과 몇 년째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법조계에 이어 의학계에서도 사설 플랫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변호사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들며 각종 사설 플랫폼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동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건의학계 주제 발표를 맡은 권호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사설 플랫폼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들었습니다. 사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설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편향을 넣기도 하고 알고리즘 설계자가 뭘 원하는데 그건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조계, 의학계 등이 전문 직역인 만큼
돈 먹기식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권 교수의 말입니다. 변호사 말고 의사, 치과의사, 공인노무사 등등등의 모든 자격사 같은 경우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죠. 등록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공공성에 필요한 지적에 대해서 자본이 개입해서 돈 먹기식의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종엽 변협협회장 또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만들게 된 계기를 언급하며 사설 플랫폼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부지와 건망을 우회하고 장사라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주기 알선하고 허위 과장 강화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속 유행처럼 생겨나는 사설 온라인 플랫폼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명확한 체계 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여러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기업들의 다툼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속되는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업권 다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단체 갈등이 좀 고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갈등 어떤 업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뭐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 플랫폼인 그 강남 언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남 언니 외에도 바비톡, 여신티켓 등 다양한 플랫폼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복지부에서 이제 그 둘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제3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톡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네. 이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뭐 내부적으로 뭐 징계까지 뭐 하는 것도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3.3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뭐 배우 유아인까지 섭외해서 이제 공중파까지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플랫폼 자체 가입을 막는 것까지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로 이런 갈등의 공통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사의 알선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거라서 차 변호사께서 뒤에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세무적으로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률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는 좀 그렇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즉 납세자가 본인이 대리해서 맡겼던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납세자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리인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좀 처리를 했겠죠. 근데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했던 세금 신고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큼 발생했는가, 그리고 대리인한테 내가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두 가지 기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특수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시간적이나 노동력이 투입되다 보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판단했던 기준과 정반대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세액과 대기소득세가 낮은 곳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세금 신고가 또 특수한 경우가 저희가 예전에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신고가 한 후에 3년에서 5년, 길게는 뭐 10년 정도 뒤에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무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 전문 자격사들의 근거 법률에는 중개나 알선 등을 좀 금지하고 있어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알선행위 자체를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복잡한 내용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영업사들이 전문 영업자원을 고용을 해서 뭐 계약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이제 3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좀 금지하고 있고요. 세무사법에서는 제2조 2에서 세무들의 소개나 알선 행위 자체를 좀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가의 사법기관이거나 조세행정기관이 심각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전문 자격사들은 의뢰인에게 단지 돈을 받고 일을 대행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이제 국가의 일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수료 관련 부분들이 큰 조율서보다는 정확한 행정적인 업무나 원무가 좀 정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문이나 행정기관을 대행하는 각종의 업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법률로서 행정기관을 대행하면서 법률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부당한 거부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과 사실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여 추후 소송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이 위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이 특정 전문 자격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면 해당 전문 자격사는 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다시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돈이 지급되고 나면 오히려 더 그 플랫폼이 오히려 더 자격사를 심화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중개, 알선 요 단어 의미가 상당히 좀 모호해서 구분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의뢰인이 특정 플랫폼이 누군가를 좀 밀어주고 있고 플랫폼으로 소개를 받았더니 별로 뭐 일을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거를 좀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뭐 이는 뭐 동일한 그 전문 자격사를 할지라도 사실은 해당 전문 자격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제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 전문 자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사건 기록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전문 자격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히스토리를 알면 아 정말 이게 최선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거 구분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딥한 여러 가지 정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뭐 소송에서 뭐 30%만 일부 승소하였다고 했을 때 사실 뭐 100% 승소할 것이 70%가 됐는지 아니면 전부 패소할 것이 30%라도 승소를 했는지는 사실은 뭐 원고 측 대리인도 피고 측 대리인도 그리고 법원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한 4년 정도 전에는 Y 세무사 탈세 사건으로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된 것도 좀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프리랜서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가와 대량으로 하던 Y 세무사가 철회한 업체들이 세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소명 요청받고 그게 좀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나는 사건인데요. 저 이때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Y 세무사가 의뢰했던 납세자들이 Y 세무사한테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이전에 구세청 등을 찾아가서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대리인과 납세자의 영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보여준 사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세무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의뢰인이 요구한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받게 되는 정보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부분이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면 이제 납세자가 얘기했던 정보와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납세자한테 들었던 정보에 의존해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세금 신고를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가 세금적인 판단이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세무대리인들 만약에 이걸 막 악용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의뢰인과의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의뢰인한테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중간 과정에서는 현재 방법이 최선이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정말 결과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자,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거는 뭐 납세자나 본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예 뭐 돈 되는 법에서 뭐 두 전문 자격사가 나와가지고 쟤들 왜 자기 밥그릇만 이야기하나 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면은 있습니다. 뭐 사실 플랫폼과 뭐 전문 자격사 사이 이제 뭐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 결국은 이제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일을 수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서 일단 특정 뭐 자격사한테 이제 좀 업무가 이렇게 몰리게 되게 되면 이제 전문 자격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수많은 소개되는 고객들 중에서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좋고 업무가 적은 고객들을 자기들이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수익성이 떨어져 보이는 고객들을 뭐 순차적으로 이제 업무를 뭐 적당히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임의적으로 조금 아쉽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업무를 이제 좀 덜 봐주는 분한테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것은 그동안 이제 금지되던 뭐 사건의 소개나 알선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근데 또 문제는 그겁니다. 이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한테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 자격사의 조언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고도의 비용은 지출을 하면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플랫폼과 또 전문 직역 업권 다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엔 휴가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 피서지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휴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피서지에 몰리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상술 때문에 곳곳에서 불평과 항의가 잇따르는데요. 반대로 이 여행객들이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레기, 현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소음 행위 등 여러 불법 행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강력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서객들 스스로도 휴양지에 가서는 계도에 잘 응하는 자세와 함께 행락 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